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던 할머니 김옥수는 손자 준호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눈에 가득한 노란빛은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조용히 녹아들고 있었다. 할머니, 미국에 가는 거 정말 좋죠? 미국 가서 뉴욕, 샌프란시스코도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준호가 손목시계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김옥수는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 준호야. 미국의 큰 도시들, 특히 뉴욕은 정말 보고 싶었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구나. 준호는 여전히 상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내가 여행을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야. 얼마 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효도 여행을 보낼 수 있겠지. 할머니는 눈을 감고 옛 추억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늘 꿈꿔왔던 여행.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던 그녀에게는 먼 나라에서의 여행은 꿈만 같았다. 정말로 그렇게 해줄 거니? 할머니는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애썼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준비 잘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살짝 움켜잡았다. 젊은 시절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 할머니는 한층 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드디어 꿈꾸던 여행의 첫걸음을 내디딜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여행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오래된 여권을 꺼내고 비행기표를 확인하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 같은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여행 당일. 공항의 밝은 조명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가방을 체크인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항의 커다란 화면에 떠있는 비행기 일정과 사람들의 북적거림이 그녀의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다. 준호야, 이제는 정말 미국으로 가는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비행기에 올라타며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 준호의 사랑과 함께 이 여행이 그녀에게 가져다 줄 새로운 경험에 대한 깊은 기대가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할머니가 발견할 것은 여행 중에 새로운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와 감동이 될 것이다. 할머니 김옥순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기분 좋게 상쾌한 바람과 함께 낯선 도시의 소음이 맞아들었다.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어난 커다란 공항의 소란 속에서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자, 이제부터 미국을 제대로 경험해보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입구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의 손에는 세심하게 준비한 지도와 여행 가이드북이 들려 있었고 지팡이는 그녀의 걷는 발걸음을 지탱해 주었다. 택시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인 뉴욕으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 보였다. 높다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분주한 거리의 모습은 서울과는 또 다른 활기를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눈을 크게 떴지만 동시에 언어 장벽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호텔에 도착한 뒤 할머니는 객실의 창가에 앉아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야경에 감탄하며 할머니는 자신이 이렇게 멋진 도시를 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홀로 맞이하는 첫날의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전화기에서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에 쫓기며 자주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할머니는 뉴욕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그리고 타임스 스퀘어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진을 찍고 그동안의 기대와 설렘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언어 장벽과 방향 감각의 혼란으로 인해 가끔씩 길을 잃기도 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타임스 스퀘어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젊은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여성은 영어로 친절히 길을 안내해 주었고 할머니는 그 후 감사의 뜻으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작은 기념품을 선물로 주었다. 이 작은 선물로 당신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받은 친절과 도움 덕분에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다. 여행 중간에 할머니는 혼자서도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했다. 그녀의 첫날 밤은 뉴욕의 소음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소중한 대화와 경험을 통해 과거의 고난과 희생을 넘어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 김옥순이 미국에 도착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뉴욕의 매일매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발견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여행의 초반에는 자주 연락을 주던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도 바빠? 할머니는 전화가 울리기를 기다리며 자주 확인하던 핸드폰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이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왔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할머니는 스스로 위로하려 애썼다. 준호도 일이 많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몇 번의 불안한 문자와 전화를 보냈음에도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루는 할머니가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 중 직원이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락이 좀 뜸해져서 걱정이 되네요. 할머니는 솔직히 답했다. 그럴 때일 수도 있죠. 그래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친절한 말들이 가끔 할머니에게 힘을 주었지만 자식들과의 연락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으로는 점점 외로움이 커졌다. 또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대와는 달리 하루하루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이 예약한 투어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놀란 그녀는 급히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는 읽히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았다.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오지 않은 이유를 상상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자식들과의 소통 부족은 할머니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여행을 최대한 즐기기로 결심했다. 외롭지만 외로움을 감추고 뉴욕의 거리를 혼자 걸으며 다양한 명소를 탐방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식들에게서 받던 관심과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할머니 김옥수는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다. 비행기표에 문제가 발생해 탑승이 거부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카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추가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을 제시해 주세요. 공항 직원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발 이걸로 해결할 수 없나요?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현금과 카드를 내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자 할머니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다급히 손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엄마가 공항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그러나 전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았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준호야, 제발 전화를 받아줘. 나 여기서 못 나가고 있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성사서함에 남겼다. 이어서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핸드폰 화면에 표시되는 준호의 이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다. 공항의 벤치에 앉아 할머니는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공항 직원들은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지만 최종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시로 공항 내 대기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직원의 말이 끝난 후 할머니는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잠시 앉아 있으며 그녀는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꺼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한 후 할머니는 걱정과 피로에 지친 눈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공항 대기실의 좁은 의자에 앉아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루가 지나고 공항에서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이 가슴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녀는 외로움과 걱정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다잡으려 애썼다. 그날 밤 공항의 대기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할머니는 자신의 삶과 여행을 돌아보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자신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 날 공항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주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공항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할머니 김옥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과 연락이 닿지 않는 준호에게 대해 쌓인 분노와 실망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과거 회상 젊은 시절의 김옥수. 김옥수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이 자주 바쁘던 시절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가족이었다. 엄마, 오늘도 저녁에 갈비찜이야? 어린 준호가 웃으며 물었다. 그럼 준호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단다. 김옥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시절 김옥수는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 남편의 사망 이후 그녀는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지원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다양한 꿈을 이루고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현재 미국 공항. 할머니는 대기실의 찬바람을 느끼며 분노와 실망의 감정을 사기려 애썼다. 비행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방법과 공항 직원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자 준호에게는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어.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궜다.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그녀는 자식들이 어릴 적의 모습과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한 일들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그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알아?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했다. 김옥순의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현재의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조차도 연락이 되지 않는 손자의 모습은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까지 버려진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지? 그 순간 공항 대기실의 소란 속에서 할머니는 잠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희생과 가족을 위한 사랑이 무색하게 느껴지면서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아픔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려 했다. 공항 직원들이 다시 접근해 오며
할머니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직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어린 시절에 준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과 그녀의 모든 희생이 의미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야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랐다. 할머니 김옥수는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분노와 외로움을 겪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준호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드디어 연락이 됐구나.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차분하고 약간의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제 손도 너무 제한적이어서 준호는 말을 이어갔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어. 무슨 돈이 필요한데?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저기 할머니, 제가 알아보니 공항에서의 비행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직접 비행기표를 다시 구매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제 손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준호는 속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무력함이 엿보였다. 할머니는 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상실감과 실망감이 겹쳐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자식들에게 쏟아온 사랑과 희생이 이제는 이렇게 그녀를 외롭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준호가 이렇게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준호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도 안 나니?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지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알아요, 할머니. 저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사라지는 듯한 목소리로 답했다. 통화가 끝난 후 할머니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공항 대기실의 벤치에 앉아 고요한 공기 속에서 자신의 무게를 느꼈다. 마음속에는 고통과 실망,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녀가 젊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던 기억들,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괴롭게 다가왔다. 잠시 후 공항 직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그들은 할머니에게 공항 내에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항 직원이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비록 손자 준호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추스르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김옥수는 대기실의 벤치에 앉아 혼자서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호의 전화와 그로 인한 실망감,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현재의 어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그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미국에 이민을 간 친구 박미영이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그 친구가 여전히 미국에 살고 있다는 기억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박미영. 맞아, 미영이. 할머니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이 놀란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어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오래된 주소록에서 박미영의 연락처를 찾았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걸리자 몇 번의 벨소리 끝에 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다. 미영아, 나야. 김옥순이야. 할머니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옥순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된 거야? 박미영은 놀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는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미영아, 지금 내가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어. 돈이 부족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연락도 안 되는데 혹시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박미영은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옥순아. 내가 바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지금 어디 있는지 자세히 말해줘. 내가 공항으로 가서 상황을 해결해 줄게. 할머니는 감동과 안도감을 느끼며 현재 위치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박미영은 곧바로 할머니가 있는 공항으로 향했다. 잠시 후 박미영이 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기뻐하며 포옹을 나눴다. 박미영은 공항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공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할머니가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을 즉시 지급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옥순아, 이런 상황에서 너를 돕지 못할 이유가 없지. 우리가 오랜 친구잖아. 힘든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박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김옥수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대기실에서 박미영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남에 감격한 할머니는 미영과의 과거를 되새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과거 회상 젊은 절의 김옥순과 박미영. 김옥순과 박미영은 젊은 시절 서울의 한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절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이웃으로 살면서 서로의 가족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 시절 할머니는 박미영과 함께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 김옥수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묻곤 했다. 옥순아,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남편이 일찍 돌아오지 않아 박미영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힘든 날들을 버텼다. 김옥순은 박미영의 집안일을 돕기 위해 자주 찾아갔고 박미영은 김옥순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달려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영아, 우리는 서로 도와가면서도 결국 서로가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이런 친구가 있어 정말 행복해. 김옥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옥순아. 너와의 우정은 나에게 큰 힘이 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내자. 박미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현재 미국 공항. 현재로 돌아와 할머니 김옥수는 박미영과의 재회로 감격스러워하며 그동안의 추억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박미영과의 과거를 되새기며 오랜 친구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몰라. 할머니는 진심으로 말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옥순아,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도 큰 의미였어. 우리가 오랜 세월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 순간처럼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박미영은 감동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의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박미영은 할머니에게 미국에서의 생활과 최근의 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서로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박미영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며 자신의 삶에서 친구와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그 우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할머니 김옥수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박미영과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친구와의 재회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박미영과의 우정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며 앞으로도 그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다짐했다. 할머니 김옥수는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익숙한 풍경에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남아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준호가 공항에 와서 할머니를 맞이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공항 입구에서 준호를 발견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쳤다. 할머니, 준호는 다가오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동안 걱정이 많았을 텐데. 다행이라고?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 거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냐?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려고 했다고? 내가 내게 도와주지 못했을 때 나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냐?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결국은 내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어. 내가 내게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준호는 말문이 막혀서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로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저도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자랄 때부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그런데 이제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자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할머니의 분노는 고스란히 준호에게 전달되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분노를 받아들였다. 할머니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고 할머니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할머니는 준호의 사과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실망이 일순간에 떠오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준호야, 내가 나를 도와주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니?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을 생각해 봐라. 내가 이제서야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이미 상처는 깊어졌어. 할머니는 감정을 다잡으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할머니는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며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결심을 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더 성실히 노력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바란다. 그때는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미영과의 재회를 통해 큰 힘을 얻었고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할머니 김옥수는 인생의 오랜 친구 박미영과의 재회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가족과 우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과정이었다. 할머니의 여정과 깨달음, 가족과의 관계.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 준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준호가 예상 외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할머니는 큰 실망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가족 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를 깨달았다. 자신의 희생이 항상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정의 중요성. 미국 공항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중 오래된 친구 박미영을 떠올리게 되었고 박미영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지를 실감했다. 박미영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오랜 친구와의 인연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진정한 우정이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치와 자아 존중. 할머니는 준호의 무관심과 어려운 상황에서의 고립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았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자신의 가치와 자아, 존중을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찾고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내면의 힘과 용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통해 할머니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용기를 발견했다.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관계 회복과 이해. 준호와의 갈등을 통해 할머니는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느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김옥순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가족과 우정, 자아 존중, 그리고 내면의 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다. 또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할머니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과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